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집안이 망하는 첫 신호가 현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지난 30년간 풍수를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가정 중에서 갑자기 재산을 잃거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집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던 박모 씨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간 잘 나가던 자영업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빚이 쌓이고 아들은 사고를 치고 부부는 매일 싸웠습니다. 3년 만에 재산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수 전문가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이 무려 3가지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치운 뒤로 신기하게도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풍수서인 택리지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문은 집의 입이요,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라고요. 이곳이 막히면 좋은 기운은 못 들어오고 나쁜 기운만 쌓입니다. 중국 명나라 때 편찬된 양택삼요에서도 문, 주, 조 이 3가지 중에서 문, 그러니까 현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무심코 현관에 이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보기 좋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그게 집안의 운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 현관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제가 오늘 말씀드릴 물건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치워야 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검증된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집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발장 위에 뭐가 놓여 있나요? 문 옆에는 우산꽂이가 있나요? 거울은 어디에 걸려 있나요? 제가 수백 가정을 상담하면서 본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깨진 물건을 그냥 두는 겁니다. 깨진 거울, 금간 화분, 부러진 우산. 바빠서 귀찮아서 그냥 둡니다. 둘째, 오래된 신발을 쌓아둡니다. 신발장이 좁다는 이유로 현관 구석에 안 신는 신발을 수십 켤레 쌓아놓습니다. 셋째, 쓰레기 봉투를 현관에 둡니다. 내일 버릴 거라며 하루 이틀 두는데 그게 한 달이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들려드리죠. 부산에 사시는 김 씨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승진해서 밀렸고 어머니 식당은 손님이 줄었습니다. 딸은 대학 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집안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관에 깨진 거울이 걸려 있었고 5년 넘은 헌 신발이 20켤레나 쌓여 있었습니다. 대구의 이 씨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당뇨가 생기고 아내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현관에 쓰레기 봉투를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말이죠. 고려시대 문헌인 산림경제에도 나옵니다. 집의 입구에 더러운 것을 두면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귀신은 나쁜 기운을 뜻합니다. 혹시 우리 집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이제 왜 현관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사람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현관은 입이고 창문은 코입니다. 거실은 심장이고 안방은 머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관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지리서인 산수비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는 문으로 들어와 집안을 돈다고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이 모입니다. 하지만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병이 생기고 돈이 나갑니다. 이게 바로 풍수의 핵심입니다. 그럼 나쁜 기운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더러운 것을 통해서입니다. 쓰레기, 먼지, 곰팡이. 이런 것들은 음의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풍수 대가인 양균송 선생도 황제내경에서 말했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나쁜 기운이 모인다고요. 둘째, 깨지고 부서진 것을 통해서입니다. 깨진 물건은 기의 흐름을 끊습니다. 마치 도로에 구멍이 나면 차가 못 가듯이
깨진 물건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조선시대 임원 경제지에서도 이를 경고했습니다. 셋째, 오래되고 낡은 것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신발은 밖에 나쁜 기운을 그대로 묻혀옵니다. 안 신는 헌 신발을 쌓아두면 그동안 밟고 다닌 온갖 나쁜 기운이 현관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명나라 때 편찬된 거가필용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문이 깨끗하면 복이 들어오고 대문이 더러우면 재앙이 들어온다고요. 결국 현관은 집안 운세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안쪽을 잘 꾸며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현관에서 치워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깨진 물건입니다. 깨진 거울, 금간 화분, 부러진 우산,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조선시대 풍수가 이중환 선생이 택리지에서 강조했습니다. 깨진 것은 길을 흩어지게 만든다고요. 특히 거울이 깨지면 가족 간 불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가정 중 80%가 깨진 물건을 현관에 두고 있었고 그 집들은 모두 가족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두 번째, 안 신는 헌 신발입니다.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모두 버리세요. 신발은 온갖 나쁜 기운을 밟고 다닙니다. 병원 바닥, 장례식장, 사고 현장, 이런 곳의 기운이 신발 밑창에 다 묻어옵니다. 중국 명나라 풍수서인 양택십서에서도 말합니다. 헌 신발은 가난을 부른다고요. 특히 검은색 헌 신발은 가장 나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길을 만듭니다. 세 번째, 쓰레기 봉투입니다. 절대로 현관에 쓰레기를 두지 마세요. 하루만 두는 것도 안 됩니다. 쓰레기는 썩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건강을 해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집은 쓰레기를 현관에 두는 습관 때문에 식구 셋이 모두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네 번째, 말라 죽은 화초입니다. 혹시 현관에 화분을 두셨나요? 그런데 그 화초가 말라 있나요? 당장 치우세요. 죽은 식물은 죽음의 기운을 퍼뜨립니다. 조선시대 산림경제에서도 경고합니다. 마른 나무는 집안의 슬픔을 부른다고요. 다섯 번째, 빗자루와 쓰레받기입니다. 편하다고 현관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재물을 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청나라 때 풍수서인 팔택명경에서도 빗자루를 현관에 두면 돈이 나간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이 5가지만 치워도 한 달 안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 이제 치울 것은 치웠으니 무엇을 두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배치하면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밝은 조명입니다. 현관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어두우면 음의 기운이 모입니다. 조선시대 택리지에서도 강조합니다. 밝은 집에는 양의 기운이 모인다고요. LED 등이라도 좋으니 밝은 전구를 다세요. 특히 따뜻한 색 조명이 좋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가정은 현관 조명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화초입니다. 특히 돈나무나 금전수가 좋습니다. 이 식물들은 재물 운을 높여줍니다. 중국 명나라 풍수서 양택삼요에서도 푸른 식물은 생기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단 반드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을 잊지 말고 주세요. 화분은 현관 왼쪽에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왼쪽은 청룡 자리로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현관 매트입니다. 빨간색이나 갈색 매트가 좋습니다. 빨간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갈색은 땅의 기운으로 안정을 줍니다.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은 털어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번째, 거울입니다. 단 위치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문을 정면으로 비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복이 다시 나갑니다. 거울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옆쪽 벽에 거세요. 그러면 좁은 현관도 넓어 보이고 기운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조선시대 산수비결에서도 거울의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발장 정리입니다. 신발은 반드시 문을 닫아 보관하세요. 신발이 보이면 집 밖에 나쁜 기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발장 안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치나 탈취제를 넣어 냄새를 없애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안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현관을 정리한 후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상담하고 확인한 사례입니다. 먼저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 씨 이야기입니다. 63세 남성분이셨는데 2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식자재 가게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빚이 2억까지 늘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 깨진 거울과 헌 신발 30켤레가 있었습니다. 제 조언대로 하루 만에 다 버리고 밝은 조명과 돈나무를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았고 지금은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20년 동안 막혔던 길이 뚫린 것 같다고요. 부산에 사시는 김 씨 부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58세 남편과 55세 아내였는데 5년 동안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알고 보니 현관에 쓰레기 봉투를 항상 두고 있었고 말라 죽은 화분이 3개나 있었습니다. 제 조언대로 모두 치우고 깨끗한 빨간 매트와 살아있는 금전수를 놓았습니다. 2주 만에 부부싸움이 줄었고 한 달 후부터는 서로 대화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닙니다. 아내는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웠던 남편 얼굴이 이제는 편안해 보인다고요. 대전에 사시는 이 씨는 67세 여성분입니다. 3년 동안 불면증과 무릎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현관에 빗자루와 오래된 우산꽂이가 있었고 조명도 너무 어두웠습니다. 제 조언대로 빗자루를 치우고 밝은 조명을 달았습니다. 화초도 새로 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잠이 오기 시작했고 무릎 통증도 서서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광주에 최 씨 가족도 있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 취업을 못했습니다. 서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현관 거울이 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울 위치를 옆으로 옮기고 신발장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은 집안 운세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안쪽을 잘 꾸며도 소용없습니다. 조선시대 풍수가들이 가장 먼저 본 곳이 바로 현관이었습니다. 둘째, 당장 치워야 할 5가지를 기억하세요. 깨진 물건, 안 씻는 헌 신발, 쓰레기 봉투, 말라 죽은 화초, 빗자루와 쓰레받기입니다. 이것들은 집안의 복을 막고 재앙을 부릅니다. 셋째, 반드시 두어야 할 5가지도 기억하세요. 밝은 조명, 살아있는 화초, 깨끗한 매트, 올바른 위치의 거울, 정리된 신발장입니다. 이것들은 복을 불러오고 좋은 기운을 모읍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 다음 주?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현관으로 가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깨진 것 있나 보세요. 안 신는 신발 있나 세어보세요. 쓰레기 있으면 바로 버리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 노자 선생이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요. 큰 부자가 되려고 건강해지려고 가족이 화목해지려고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현관 정리,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30년 넘게 풍수를 연구하고 수백 가정을 상담하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빚을 갚고 부부가 화해하고 병이 낫고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 조상들이 축적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복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재물 운이 트이고 가족 모두가 웃으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현관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바꿔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